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은 탱크 인쇄하는 국가이다. 2. 갑자기 달라진 유럽의 모습. 3. 세계 1위 기술의 등장.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한국이 K2 전차 1000대 수출 초도 계약을 맺은 지 2개월 만에, 그리고 지난 8월 4조 5천억 규모의 1차 인도분 공급 사업 계약이 체결된 지 단 1달여 만에 K2 흑표전차의 폴란드 수출 차량이 완성돼 인수평가 작업에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수평가 작업은 출고 임박을 알리는 최종 점검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해외 신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한국의 빠른 납기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폴란드에 인도되는 K2PL 전차는 첨단 장비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는 모델로 신형 정갑제와 신형 장갑 모듈 추가로 장착하였으며, 여기에 360도 상황인식 장치와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 방호 네트, 지뢰 방호 키트 등을 적용해 전투 중량은 총 65톤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소프트킬과 하드칼을 장착 3개 최고급 APS 능동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프트킬로는 방호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장치, 유도 교란 통제 장치, 복합 연막탄 등이 탑재되어 있고, 하드킬로는 적 추사체를 폭발이나 파편, 탄약 등으로 요격해서 무장의 탄도를 흐트러뜨리거나 조기 폭발을 유도하여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죠. 대대적 성능 개량이 이뤄진 K2PL의 1차 초도 분이 예상치 못한 일은 실내에 출고되는 광경을 보자 해외 신들 역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디펜스 11에 따르면 폴란드의 요구에 한국은 더욱 빠르게 응답했다라고 하였고, 퍼플러 기계공은 빠른 납기 일정에 주목하며 탱크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폴란드라고 하였습니다. 레딧의 한 네티즌도 이렇게나 바로 빨리 조달이 된다니 현대와 한국 존경한다라고 전했죠. 이처럼 빠른 조달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한국이 가진 고유한 특성 덕분이었습니다. 휴전국인 우리나라는 특히 육군체계에서 세계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상전 핵심 무기인 전차의 겸 이미 한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첨단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2020년 K2 개량형의 3차 양산 계약이 확정되었고, 당시 K2는 글로벌 최신의 전차들 가운데 유일하게 양산이 진행 중인 전차였죠. 또한 지난해 말에도 K2 전차 4차 양산 소요까지 확정되어 올해 소요 검증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군의 자체적인 수요로도 생산 설비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만큼 우수하고 가성비 좋은 무기들을 이른 실내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런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 밖에는 없습니다. 폴란드 수출용 K2PL 1차 도입분 중 10대는 우리 육군이 주문해 생산이 완료된 55대 가운데 폴란드가 요구하는 옵션을 달아 수출되는 방식인데요. 올해 초 폴란드가 올해 말까지 20대의 전차가 꼭 필요하다고 전하였고, 현대로템은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에 한국군과 상의한 후 10대의 한국 납품부를 보내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군 납품용을 전용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납기가 빠를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의 우수한 생산 역량 케이퍼빌러티가 납품 준수 능력이 다시 한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으로, K2 전차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 또 다른 3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현대로템 김미정 책임 매니저는 수년째 K2 전차를 눈앞에서 지켜봤지만 지금 성능 시험 중인 전차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첫 수출 전차라는 점에서 K방산의 새 이정표를 쓰고 있는 현장이라며 뿌듯해했죠. K2PL의 1차 180대 물량은 한국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이 3차 800여 대가량은 국내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수량으로 충당될 예정인데요. 이에 K2 전차와 연관된 1, 2차 협력 업체가 1000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재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한 커뮤니티에는 현대로템 직원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CX 살려줘 폴란드 계획스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가 가기 전 20대는 제기랄 지금 조립하는 것도 힘든데 다 만든 것도 국방부 말고 폴란드 먼저 주려니까 24시간 풀타임 돌려도 못같이 힘들어라면서 현재 숨가쁜 돌아가고 있는 창원 생산 공장 반응을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힘드신 만큼 꼭 돈 폭행으로 보상받길 바랍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대규모 특별 채용 공고를 내고 신입 경력 사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충원하고 있는데요. 1월에는 폴란드어 통 번역 직무, 3월에는 창원 방산 생산관리, 6월에는 방산 계획 실적관리, 7월에는 방산 자재 관리 업무, 8월에는 기갑차량 현수장치 기술직, 9월에는 2차 방산 생산관리팀 업무자를 추가로 채용하였습니다. 방산 기술뿐 아니라 품질 관리, 해외 사업 전략 등 분야를 망라해 직원 채용에 나선 건 방산업계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현대로템 현지 공장이 건설되면 K2 흑표전차의 대유럽 글로벌 허브가 완성되어 세계적 수준의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특히 유럽 수출권에 관해 더욱더 안정적이고 빠르고 가격 경쟁력 있는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 24일에는 루마니아 역시 K2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마실레 심코바실레 딤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DX 코리아 2022서 K2 도입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대량 수출이 다른 나라와의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폴란드 현지 공장이 가동되면 유럽 내 수천 대의 수요 물량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매체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유럽과 같은 선진 대륙까지 거침없이 누비며 K방산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무기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사실상 현재 세계 각지에서 전차 수요가 끝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K2 흑표전차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대규모 도입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주가 2배 뛰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현대로템이 미칠 듯한 생산 역량을 보여주며 희망편을 찍었다면 경쟁자인 독일 KMW는 최근 절망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MW가 제조한 독일산 PGH-2000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는데 차체에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PGH-2000은 155mm 자주포로 네오파르트 이 전차의 차체와 부품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말에 인도된 7문의 PGH-2000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작동불능 상태이거나 부품에서의 심각한 마모가 발생해 포탄이 내부에서 터지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의 오랜 군축으로 인해 그동안 KMW의 생산 설비 공장이 가동되지 그 후유증이 현재 결함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죠. 실제로 독일군은 2017년 1월 기존 네오파르트 EA4 차량을 A7 버전으로 개량하는 계약을 제조사 KMW와 체결하였으나 초도 물량이 도입된 것은 무려 3년이 지난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KMW는 극심한 인력 부족과 자금 조달 및 설비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발주한 A7 플러스 신규 생산 차량은 계약 체결 후 44개월 만인 2021년이 되어서야 독일군에 인도됐습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고 있는데요. 독일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에서 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에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현재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져 확실히 언제 납기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 틈을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납기 준수 능력을 지닌 한국 업체들이 파고들고 있는 것인데요. K2 전차는 소요 국가들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첨단 전차입니다. 독일, 미국의 모든 전차를 능가하는 공격력과 방어력은 기본이고 온대, 냉대, 사막 등 모든 환경에서 검증된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으며 또한 현대로템은 해외 수주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생산 능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이로써 K2 흑표전차가 한때 3,600대 생산으로 서방 세계의 표준 무기로 군림했던 독일 표범 전차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될 날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방산 무기 수출 소식이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분을 이기지 못해 시샘에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의 관련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과 일본의 무기와 달리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으니 기존 부품의 엔진을 사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쉽게 팔리는 거죠. 선진국의 무기는 죄다 기밀이니 한정된 나라에 밖에 팔 수 없고 또 고가에다가 조작도 어려워서 개발도상국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가 판매된 곳에서 다발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앞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궁금하긴 뭘 궁금해. 난 후지산 폭발 날짜가 더 궁금해. 한국 무기가 한랭지에서 사막까지 광범위하게 팔리네요. 과연 적응이 가능하겠냐고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엔 좋았다가 금방 고장 나겠는데요. 아마 클레임 걸어도 원래 그런 거예요라고 할 것 같네요. 그건 너희 일본이나 그런 거예요. 한국 무기는 성능은 그럭저럭한데 싸고 납기가 빠르니까 어쨌든 뭐 빨리 무기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에는 좋은 선택이 되겠지. 그러나 아마 그들 마음에도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를 원하겠지만 말이야. 아니, 미국이나 독일제라면서 왜 일본이 뿌듯해하냐? 일본도 불황이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방위산업 역량이나 키움 무기 수출 완전히 해제하면 경기가 한 번에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와 같은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편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한국 육군이 실제로 전 세계 1위인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군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물류를 보급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저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봐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여군인 거야 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한국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매년 야쿠르트 대회를 개최하는데 소집령이 한번 내려지면 무려 50인승 대형 버스 300대를 동원해 야쿠르트 아주머니 15,000명이 일시에 집합이 가능하고 그곳에서는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신형 전투복, 아니 직원복을 소개하거나 새로 개발된 신병기, 아니 신형 운송 차량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 역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의 보급 능력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는 역시 큰일은 엄마들이 한다고 한국엔 예비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었지만 오는 11월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적인 지지율 확보와 대통령 연임을 위하여 본격적인 자국 기업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기업을 챙기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시장, 특히 동맹국이 선점하고 있던 시장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던 한국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30조 원가량으로 한국은 미국에 수출해 30조 원의 흑자를 봤지만 30조 원을 적자 봤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19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3년 이상 흑자를 보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손해를 봐왔다는 것인데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더 이상 이런 식의 무역보다는 한미적인 거래를 통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고 미국 내 일자리와 기업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는 그동안 동맹국이던 한국에게 요구하던 중국 견제 방침과 상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군사 경제적 성장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한국의 참여와 도움을 요구해왔습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은 뒤에 절대로 한국과 현대차를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불과 3달 만에 약속을 뒤집고 한국에게 초대형 뒤통수를 선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이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발을 들이며 미국이 구상 중인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패권을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대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미국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미 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중국이 한국을 찾아와 한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며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한 진짜 목적이 미국의 제재받아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 인공지능 AI 반도체 때문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판매해오던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보다 한국의 반도체 스타트업 사피온이 훨씬 뛰어난 기술력과 성능을 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선 다급하게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한국의 행보에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뒤통수에 크게 열받은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칩4 동맹 파기와 중국이 구할 수 없는 고성능 반도체인 AI 반도체와 GPU 등 첨단 부품을 제공한다면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이 뚫리게 되며 지난 10년 가까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받아왔기에 중국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혈맹인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와도 같은 조처를 내린다면 한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의 대중 제재 협력을 뒤집고 중국의 반도체를 팔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최근 미국에선 한국이 개발한 세계 1위 반도체의 신기술을 두고 동맹국인 한국이 마음을 바꾸면 미국은 큰일 난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9월 1일자로 중국을 향한 고성능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반도체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생산하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컴퓨터용 CPU와 GPU를 생산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 AMD가 생산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AI 반도체를 수입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훈련과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기상청이나 국가교통망에 쓰이는 고성능 컴퓨팅,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와 영상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AI 반도체 수출이 금지되면서 중국의 첨단 IT 산업 발전에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대안으로 고성능 반도체가 아닌 구형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묶어서 물량으로 대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었는데요. 이는 발열과 데이터 처리 속도 등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이지만 중국이 자체 IT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반도체 스타트업인 살피온 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보다 약 2.3배 빠른 성능의 반도체를 개발해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1위 기술로 AI 반도체를 개발하자 다름 아닌 중국에서 크게 환호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9월부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입 길이 막힌 중국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보다 2배 빠른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모델은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4.6배 빠른 성능을 내고 있어 중국의 빅테크 기업과 정부 당국에선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이 생긴 틈을 타 어떻게든 한국의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길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중단 소식과 거의 동시에 자신들도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뛰어난 고성능 AI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반도체 칩을 완성하기 위해선 크게 설계와 생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중국의 업체들은 반도체 설계는 가능해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거나 낡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금지로 인해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20년 된 제조 장비를 사용 중인 데가 중국의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를 설계하여 한국의 삼성전자 또는 대만의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자이레는 지난달 최신의 AI 반도체 BR100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고성능 칩은 이미지와 영상 처리에 특화되어 슈퍼컴퓨터 구축과 빅데이터 처리에 안성맞춤이라고 밝혔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해당 칩을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없고 바이엔 측이 대만 TSMC에 의뢰하여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대신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업체들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회사 규모가 지금처럼 커졌기에 미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 금지한 이유 중 하나인 반도체의 군사적 이용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자이렌이 만든 AI 반도체 칩 역시 생산조차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피온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이 입증되었는데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에 한국이 중국에 해당 고성능 반도체를 판매한다면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도 이를 알고 있기에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한국과의 불편했던 과거를 개선하고 함께 발전했던 30년 수교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우애와 장기적인 한중 관계를 추진하자고 밝히는 등 한국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서방의 고립 정책으로 중국이 아주 다급하다는 신호일 텐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으로 반도체 자급률이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93%는 전부 수입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중국의 무역 적자 중 절대 다수는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없다면 중국 첨단 산업의 미래 또한 없다는 것으로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최근 3년간 매출의 27%가량이 중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고성능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한 엔비디아 측의 매출 감소분은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5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여전히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기에 한국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고성능 AI 반도체는 주로 차량용 반도체로 사용되는 28나노의 공정을 활용했음에도 최신 7나노를 적용한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2배에서 4배가량 빠른 획기적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해당 제품이 28나노가 아니라 최신 공정인 7나노 혹은 그 이하 공정으로 생산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이 나올지 가능조차 안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번 수출금지 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1위인 엔비디아의 시장이 작아진 틈을 타 한국이 자체적인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인플레 감축법안 IRA로 열받은 한국이 중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실력을 갖췄는데 이런 한국을 화나게 해서는 오히려 미국의 손해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반도체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반도체 호랑이가 되었고 더 이상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로 커져버린 한국 반도체 위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정책과 국제적인 흐름에 협조한 만큼 미국이 한국에게 합당한 대우를 했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테지만 최근 미국은 자국의 이익 앞에서 동맹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혈맹인 한미동맹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국은 다시 한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